고독의 요새에서 구축하는 영혼의 주권. 쇼펜하우어의 침묵 철학. 제1장. 소음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한 내면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의 손바닥 안에는 전 세계의 소음을 실어 나르는 작은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 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내가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고백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솔직함이 곧 도덕이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한 뒤에 정말로 더 단단해졌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좋아요, 하나의 영혼의 기둥이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19세기 독일의 고독한 거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화려한 소통의 축제장에서 홀로 뒷짐을 진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고독의 심연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자만이 인생에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북극성을 가질 수 있다. 제2장. 쇼펜하우어. 침묵으로 벼려낸 처절한 생존의 기록.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안락한 서재에서 만들어진 관념의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했던 그의 삶이 뿜어낸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프랑크푸르트의 정적 속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열광하던 화려한 살롱 문화, 가식적인 웃음과 공허한 수사학이 난무하던 사교계를 그는 진심으로 경멸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사람들을 멀리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혐오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직한 직시였습니다. 그는 홀로 고전을 읽고 홀로 사색의 길을 산책하며 오직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상을 문장으로 벼려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인들은 그를 프랑크푸르트의 괴짜라 부르며 비웃었고 학계의 주류 철학자들은 그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외톨이라며 무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헤겔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베를린 대학 시절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진리에 더 가깝다는 오만한 확신으로 헤겔의 강의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자신의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대참패였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운집하여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3명, 때로는 단 1명의 학생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자신의 강의 노트를 매만지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때 인간 사회의 냉혹한 생리를 뼈저리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깊이를 보지 않는다. 대중은 그저 힘을 따르고 화려한 명성을 쫓을 뿐이다. 그 굴욕적인 순간 이후 쇼펜하우어는 대중을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는 대학을 떠나 침묵의 세계로 스스로를 유폐했습니다. 이후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은 그를 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갈았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본질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만 침잠했습니다. 결국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가 수십 년 전에 뿌려두었던 지혜의 씨앗들이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는지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장엄한 승리를 위한 고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제3장. 왜 속내를 감춰야 하는가? 이지의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와 표상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단지 껍데기 표상에 불과하며 그 본질에는 맹목적이고 굶주린 삶에 대한 의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면 지루함에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관계는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맹목적인 의지 앞에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당신이 내보인 진심은 타인에게 숭고한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잠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독설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심연을 끝까지 들여다본 관찰자가 전하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내뱉은 뜨거운 고백은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손잡이가 되고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함이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침묵이 관계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가진 비밀의 무게만큼 당신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존재, 즉 정복당한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제4장 침묵은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다. 말이 적을수록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논리에는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규정하고 박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감정은 공기 중에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더욱 강렬한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더 잘 나는 체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불안의 파동은 언어라는 형체를 입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어떠한 도발이나 찬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온 서평 뭉치를 뜯지도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넣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나의 본질을 단 1mm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진리의 종이지 변덕스러운 여론의 노예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외부의 자극 사이에 침묵이라는 완충 지대를 두었습니다.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하등 생물의 영역이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어 선택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품격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제5장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독의 3대 실천 원칙.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고독하라는 추상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론칙, 침묵의 여백을 목숨처럼 사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시계추처럼 정확한 시간에 혼자만의 산책을 나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그는 라인 강변을 걸으며 세상의 온갖 소음을 걸러냈습니다. 산책 초반에는 머릿속에서 과거의 원한과 미래의 불안이 소용돌이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해결에 대한 분노,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수련 끝에 그는 마침내 완전한 내적 정적에 도달했습니다. 그 고요한 아침의 한 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산책은 디지털 디톡스와 같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완전한 정적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타인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만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이 원칙, 타인의 반응이라는 마약에서 탈출하십시오. 현대인은 누군가의 댓글이나 좋아요, 숫자에 영혼의 날씨가 결정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행복을 찾는 삶은 주인의 손가락 끝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외부의 평가라는 모래성 위에 행복을 짓지 마십시오. 스스로 세운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표상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3원칙, 내면의 도서관을 구축하십시오. 외부 세계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습니다. 유행은 눈 깜짝할 새 바뀌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는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며, 부와 명예는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적, 정신적 자산은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만의 유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고전을 탐독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영혼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홀로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증거다.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와 단둘이 있어도 충분히 즐겁고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구걸하듯 애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제6장, 관계의 미학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밀착하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되죠.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몰려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엉겨붙는 것만이 사랑과 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일수록 상처는 깊고 끝은 추합니다.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예의 바른 무관심과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랫동안 향기롭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의 요새를 침범하려는 무례한 발기를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당신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상대방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라는 갑옷을 입는 이유는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다. 제7장,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 solitude과 외로움 loneliness를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의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최고의 친구와 함께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철학인 우파니샤드를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잇맨은 우주의 근본 원리 브라흐맨과 하나다라는 사상은 그에게 고독이 곧 우주와의 연결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우주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독수리는 결코 무리 지어 날지 않습니다. 오직 작은 새들만이 떼를 지어 다니며 시끄럽게 지저귀일 뿐입니다. 당신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독수리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함을 슬퍼하지 말고 홀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근육을 가졌음을 기뻐하십시오. 제8장, 침묵하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 세상은 시끄러운 자들의 무대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고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의 유행을 선도했던 수많은 말쟁이는 잊혀졌지만 침묵 속에 진리를 담았던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당신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이 가진 내면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침묵을 유지하면 그 에너지는 안으로 수렴되어 당신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신비주의 철학자들은 신은 침묵 속에서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타인과 나누는 대화보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침묵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제9장 실천을 위한 제언. 오늘부터 시작하는 침묵 수행. 이제 강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3가지를 제안합니다. 말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삼키십시오. 3초만 먼저 생각하고 입을 여십시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말이 당신을 더 기품 있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장치 스마트폰, TV 없이 1시간을 버텨보십시오. 처음엔 고통스럽겠지만 곧 당신 내면의 우주가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타인의 비난에 미소 지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표상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질은 그들의 말 따위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제10장 결론. 침묵의 승리자. 고독의 제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독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담기 위해 비워둔 거룩한 그릇입니다. 속내를 감추십시오. 당신의 약점도, 강점도, 포부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세상의 그 어떤 웅변보다 거대한 울림이 될 때까지 당신만의 길을 이염 있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한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고독이 찬란한 빛이 되어 당신의 앞길을 비추기를, 그리하여 진정으로 강하고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